자, 중국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베낀다는 것은 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그만큼 중국 내 인기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한 이 중국의 방송사는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였는데요. 나는 가수다의 중국판 아시가수 시즌 첫 번째의 경우 이 순수익만 약 400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 중국판 아빠 어디가의 시즌 첫 번째는 광고 수입을 제외한 방송만으로 최소 1200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예능을 기반으로 제작한 영화의 음원을 출시함으로써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수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컨텐츠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최근 이 중국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의 프로그램 베끼기는 다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이 포맷 수출은 앞으로도 한류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수출 및 그리고 한류 확산과 관련하여 이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한국 원작의 중국판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는 한국판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주요 예능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경우 중국판인 분포파 형제를 시청한 사람 중 85%가량이 한국의 런닝맨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는 분포파 형제의 한국판과 중국판이 매우 유사한 구성을 공유하며,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출연자 간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지화에 성공한 이 중국판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기반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이 중국판 예능을 시청하더라도 한국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가수 역시 나는 가수다와 진행 방식이 똑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판 아시가수의 소비자들은 한국의 나는 가수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가수의 경우 이 분포파 형제와 다른 점은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노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장벽이 더 높다고 분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가수를 보고 한국의 나는 가수다를 직접 시청한 사람이 전체 응답하의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의 상호 접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한류의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처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드라마나 영화, 대중음악 등 다양한 한국 대중문화 중에서 한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중국 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 즉 중국 정부의 규제라는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콘텐츠를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베끼기 등의 문제가 한류 확산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류의 급속한 확산을 비롯해 한류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문화 갈등은 반한류가 형성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복제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 등의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3년부터 이 중국 내 한류는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태양의 후예 등 드라마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확산할 수 있게 되었고, 드라마의 연기를 통한 가시적인 경제 효과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일본에서 이 겨울연가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후 겨울연가의 촬영지 등이 유명 관광지로 부상한 것처럼 이 별에서 온 그대나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도 관광산업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중국 내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의 시장의 발달 등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개선은 불법 복제와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라인을 통한 한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내 한류가 다시 한번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요.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이 한국의 컨텐츠를 우선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국에 알려줬고, 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먼저 흥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한류 컨텐츠의 등장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중국 속 한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중국 내 한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정체기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2003년 대장금의 폭발적인 인기 등 한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국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약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수입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거나 해외 콘텐츠의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해외 콘텐츠의 방영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중국 속 한류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데요. 특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는 재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SNS의 발달은 한류의 확산과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은 한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한류 재도약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한류의 확산은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지며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의 증가와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